노이즈 이거 이제 노이즈 몇 개 있어요. 노이즈 마케팅 있으셨어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작년에도 자, 여러분 2연속 쌌어요. 싸고 또 싸고 레전드 방송. 똥을 한 무더기로 싸고 자빠졌느니라. 집이란 말 참 좋지요. 약간 스토커 상처이긴 했나? 킬러를 못 내니까 애들의 정신머리를 휘둘러놓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일단 2025 수능 끝났죠. 주요 문항 리뷰에 들어갈 텐데 이제 국어 영역 1교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발표 이후에 사실은 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이제 국어의 어떤 그 난도가 내려가고 이제 문학을 치고 올라가면서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그래도 평가원 킬러 문항 배제 이후에 수능 국어를 이렇게 나아가겠다. 어느 정도 완성형이 잡혔다. 그러니까 독서도 내리면서 어디까지 내릴지 그리고 문학도 올리면서 어느 선까지 올릴지 그리고 자 천대 과목과 공통 과목의 난도는 어떻게 배정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6월 9월 실험을 때렸는데 자 6월하고 9월 난이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6월하고 9월 사이에 등급 컷으로 오밀조밀하게 올해 수능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등급컷부터 볼까요? 자, 메가스터디입니다. 국어 등급컷이 높아요. 일단 화법과 작문 기준으로 한 2문제 정도를 1등급으로 허용을 하는 것 같고 언매는 2문제 반 정도로 허용하는 것 같은데 등급컷 좀 마음에 드시나요? 요 정도 나올 것 같았거든요. 올해는 워낙 메디컬 때문에 사회권들도 지원을 많이 해서 연수생 직장인분들 다 들어왔기 때문에 등급이 좀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뭘 들었었냐면 갑자기 애들이 난리가 났어. 선생님 이번에 막 브레턴우즈 교수 들어갔댄다. 자, 찌라시 맞아. 그 전에 맞아. 찌라시가 엄청 경제가 엄청 사회에 빡세게 나올 거다. 갑자기 독서 난도가 뛸 거다. 갑자기 막 온갖 교수 다 들어갔대. 그래서 내가 예. 얘들아 이번 수능 별로 안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똑같잖아.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실제로 주식이랑 똑같잖아. 이게 막 주식이 오른데 찌라시가 막 돌아. 그 주식은 사면 안 되죠. 이미 사실 끝난 정보야. 그렇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찌라시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소문이 돌 때 생각보다 안 어렵겠는데 이 약간 역발상 미친 발상. 이런 거 찌라시 너무 믿지 마시고 내년에도 1번부터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험이 막 어렵진 않은데 이걸 딱 보고 뭘 느꼈냐면 누가 더 웃길 수 있나 이번 컨텐츠. 2025 수능 개그 콘테스트로 이제 변질이 되었다는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1번부터 3번 독서론부터 가보는데 유명 어떤 독서 이론을 설파한 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밑줄 긋기가 나오면서 잠깐 이거 밑줄 그어 말해 이거 뭐예요? 근데 이제 아니 밑줄 이렇게 긋기가 일상적으로 간다고? 유용하다고 하거든? 어. 근데 이제 그지같이 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해라 밑줄 그을 거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밑줄 긋기를 잘못하는 거는 네. 막쳐서 그렇지. 그렇죠. 여기도 나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체계를 갖추고 올바르게 이제 이해한 다음에 필요한 거 하면 돼. 결국 그게 이제 핵심이었다는 거고 아예 하지 말라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사용하면 된다. 근데 전 딱 보자마자 예. 3번 애들 좀 틀리겠다는데 이게 은근히 독해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3번이 좀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 갑자기 기호들이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화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뭘 물어본지를 선지 구성을 되게 잘 봐야 돼요. 어. 보면은 굳이 왜 이런 말을 계속 썼겠냐고.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왜 계속 썼겠냐고. 독서 목적에서 지금 답이 나오는 거야. 네. 왜냐면 1번, 2번 이거 뭐 체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맞아. 잘 몰라. 되게 주관적이고. 도대체 뭘 보고 풀어야 될 때 알고 보니까 여기에 독서 목적, 외형적 특징.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거 밑줄 보자마자 이거 중요하니까 그냥 밑줄 친 거 아니야?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외형적 특징이 아니니까 그걸 맞아요. 보여줬어야 됐는데 네. 요거는 의문사 좀 당하겠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죠. 고래의 머리 꼭대기는 분수곡이 있다. 그것이 이제 외형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답을 판단했어야 됐습니다. 잘하네요. 네, 1번부터 3번 중에 3번 어느 정도 의문사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왜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이야? 가나 통합형이 6월 9월은 뭐가 됩니까? 이게 진짜 국어가 바로 제가 미운데이 뭐랬냐면 평가원은 쥐드래곤이다. 왜? 내가 하는 게 곧 트렌드. 지가원이 돼버리면서 왜 갑자기 가나를 6월 9월 뭐 6월 내내 그냥 뭐 오. 쌩까고 그냥 오. 내가 지금 내는 게 트렌드. 독서 마지막에 우리가 가나 지문 인문을 배치했는데 갑자기 4에서 9로 때리면서 벌써부터 약간 기분 안 좋아. 4번부터 약간은 넘겨야 되니까. 진짜 당황스러웠을 거야 우리 친구들이. 왜냐면 대부분의 사설 사교육 저 예상하기로 동양은 안 나오겠지 거르다 갑자기 동양 보니까 여기서 이제 1차 또 당황. 그렇죠. 그렇게 개화에 될수 대한 있었다. 동양의 입장이 나왔는데 입장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서술이 있다 보니까 분류를 좀 세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오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습니다. 탑2가 7번, 8번 전체 오답률 2개입니다. 근데 이게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들어가면 우선은 기억과 니은의 맥락을 먼저 따고 선지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렇죠. 이거는 냅다 그냥 선지로 바로 다이브 해버리면 좀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선지 구성이 충분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 게 주체 인식의 준거가 네. 수학 근대물 주체를 인식에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그리고 시급성을 철학을 부인한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시급성에도 부인이란 서술화 걸리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막 못 봐줬다 한다. 그리고 또 애초에 입장 정리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헷갈렸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어떤 입장 정리가 끝까지 기억에 남아야 아 이거였지 하고 빡빡 들어가는데 그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거니까 좀 쉽게 대충 풀려고 하다 보면 더 안 보였을 거야. 적절 빨리빨리 넘어간단 빨리 말이야. 넘어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바로 앞에서 대비된 입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앞에서 지금 대비된 입장 주어지고 기억은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못 봤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지문에 그대로 있어요. 거의 대부분. 거의 그냥 조금 아쉽다. 오답률 2위일 것까지 있었나? 라는 생각? 결국 독서에서 1, 2위가 나왔는데 기존에 많이 보던 유형이었으나 시험자가 좀 당황할 수 있었다.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인문융합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건 보통 마지막에 푼 친구들이 많거든요. 많죠. 좀 마지막에 푸느라 시간 부족해서 좀 급하게 푼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8번이 오답률 1위로 일단 또 측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패턴도 되게 많이 나오죠. 보기에서 이제 상황 좀 주고 가나로 조지는 거. 이것도 사실은 찾으면 너무 간단해. 심플해. 한성승부를 관행한 취지가 어차피 여기 나와요. 가에 바로 나와요. 예. 그리고 여기도 얘기해주잖아.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인 그거. 정부가 서양의 생산기술 변화하게 돼 홍보한 취지에 부합하겠군이라고 하는데 그냥 맥락만 보고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는 거지. 1번은 아니지 않을까? 그쵸? 왠지 4, 5번이 답일 것 같아. 보기를 잘 읽고 풀었어야 됐다는 거지. 보기량도 좀 빡빡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제재 내용이 한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워딩은 좀 익숙하거든요 사실. 어쨌든 벌써 오답률 탑2가 끝났어요. 솔직히 이게 오답률 1, 2라는 거는 시험 자체가 되게 평이했다는 거라고 그걸 방증하는 들어요. 거죠. 약간 미지근한 물이지.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해.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뭔가 걸려.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슴슴하게 계속 준다. 중하위권 친구들은 당연히 잽을 계속 여러 대 맞으면서 툭툭툭 다 틀리면 계속 내려가는 거야 점수. 제가 봤을 때 평가원이 지금 대놓고 킬러 문제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쉽게 줘야 되지만 애들을 시간 쓰게 하고 헷갈리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변별이 돼요. 그럼 뭐라도 의미 있게 이제 뭔가 애들을 당황시켜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순서 변경이거든요. 결국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없어. 어떻게 이제 저 교육부 킬러문항 배제하세요. 네 변별은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러고 떠나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잘한 여러분들. 거지 근데. 그렇죠. 그 정책에 맞게는 잘했어. 그렇죠. 어쨌든 학교에서 이걸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순서 바뀔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독서론을 지한 첫 번째 이제 독서 제가 끝났고 이건 기사도 났더라고요. 노이즈 이거 이제 노이즈 몇 개 있어요. 노이즈 마케팅 있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일단 과학기술 영상 복원 확산 모델인데 노이즈 지문이 나왔어요. 이 지문 자체도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네. 너무 많아. 노이즈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이건 제 생각엔 로제 아파트에 이어서 노이즈 그렇죠. 아파트 겨우 피했는데 지금 수능 금지고 겨우 피해갔는데 네. 여기서 노이즈 때려버리니까 빡세긴 해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뒤에 귀여운 강아지 나왔는데도 틀리잖아요. 그쵸? 13번의 오답률 4위긴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틀린 그쵸.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강아지 이렇게 귀엽게 쳐다보고 있는데 야 근데 개 귀엽긴 해. 근데 이제 사실 자꾸 전 이렇게 멘탈 공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앞에서 노이즈 때려놓고 뒤에서 강아지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오답률이 그렇죠. 높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사실은 키워드만 따져도 눈알 굴리기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노이즈 예측에서 예측한 노이즈 연산기 이거를 순학산 과정이랑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건데 네. 머리에 노이즈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디귿이 자기의 뇌 상태가 돼버리고 이미 내가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야 지지직 미쳤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걸 고른 게 아닌가. 13번 같은 경우 엄청 어렵지 않았으나 충분히 당황할 만한 지문 자체 노이즈의 반복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독서 지문인데요. 이번에는 커뮤니티 저격인가요? 사이버 폭력의 처벌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 수많은 미미노와 연예인과 이제 인플루언서분들이 사이버 폭력 이거 여러분 처벌해야 되거든요. 슈발 적당히 앞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16번이 또 오답률 3위예요. 원래 사회지문이 지문 자체가 좀 평이해도 항상 2025년도 6월, 9월 다 사회 보기가 오답률이 높았어요. 9월에는 보기는 아니었고 어쨌든 사회에서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 오답률이 높았어요. 지문 난이도랑 상관없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는 하나 출제될 수 있다는 거고 포인트가 뭐냐면 애초에 인문융합이 제일 연계 체감도가 낮아요. 우리 이번 독서도 EBS 연계 좀 들어가잖아요. 그쵸. 과학기술에서는 아까 뭐 지도학습이 나왔어.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제가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중요도를 줬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네, 기술 그렇죠. 때문에 인공지능은 지금 메인 트렌드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솔직히 저희가 있잖아. 표면연기랑 심층연기.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지만 사회지문. 솔직히 공부할 필요 없다. 왜? 공부 안 해도 너무 쉽다. 아니 브레턴 우주는 어디 갔죠? 분명히 교수님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경제 객박센 거 준비했는데 잠깐만요. 사이버 폭력의 처벌.
EBS를 약간 우겨넣는 느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처음에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표면연기, 심층연기 했다가 인터넷 갔다가 갑자기 처벌 문제, 이제 법지문 쓱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사실은 수많은 NJ하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엄청나게 많게 이제 연계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피해가야 되잖아요. 저 그걸 너무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동향을 낸 것도 이 사람들 진짜 사설 피해가고 싶구나. 이번에 사실은 정말 팍팍 긁지 않았을까. 사설에서 중요도 A라고 한 작품 중에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중요도 C 봐야 돼, 역으로. 평가원의 엄청난 노력인 것 같아요. 16번이 오답률 3위였어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더 괘씸하냐면 언뜻 보면은 되게 쉬워 보여. 근데 제대로 구분 안 하면 정답이 안 보여. 그렇죠. 이게 샵 물결 샵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예.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야. 삐 이런 느낌이죠. 그런 예. 느낌이. 핵심은 욕을 하고 있다는 거야. 대신에 이제 얘네들은 특정이 지금 되고 얘는 특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박사 너무 삐삐삐삐삐 전시관에서 물고를 관리하는 새끼 삐삐삐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분 포인트는 얘는 그러니까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하는 이것도 지금 특정이 되는 거고, 심지어 여기에서 보기에서도 전시관에 누리집의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니까 토대로 해서 이게 특정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지금 봐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고 또 가랑 나의 입장이 공통적인 측면. 근데 다는 아이디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들어가야 돼. 판단을 정확하게 나눠서 보지 못했으면 계속 돌다가 시간 오버됐을 수 있다는 거지. 가나다도 되게 분류가 중요했던 그런 그쵸. 문제였습니다. 독서 기가 막히게 냈습니다. 그리고 독서에서 4개 그리고 문학에서 오답률 탑5가 하나 정도 들어가면서 거의 완성형의 시험이 아니었을까. 평가원이 원하는 킬러 문학 배제 시험입니다. 문학이 진짜 좀 거의 꿀잼 포인트가 진짜 많죠. 일단 첫 번째 지문 때 연계인데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사실은 EBS에 수록된 그 파트를 알고 있으면 해석이 훨씬 더 그니까 유리해져. 이건 EBS를 어느 정도 등급되면 하긴 해야겠어. 근데 제가 사실은 올해 6월 9월 패턴도 보면 알겠지만 소설이 그냥 뭐 다른 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장면이 출제가 되니까 공부를 하면 사실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거는 좀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았고,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 자, 여러분들 일단 18번 오답률 5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용일치부터 오답률 5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냥 단순 내용일치로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억이랑 니은의 맥락을 보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케이. 그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밑줄이 있거든요. 너무 그 두루뭉술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수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데, 그리고 이미 아는 바는 뭔데,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내용일치를 그냥 때린 게 아니고 그 밑줄 대화문과 관련하여로 봤거든요. 그렇죠. 기억 쪽으로 돌아가면 이게 연속으로 있어요.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왕비가 이제 사연을 막 이러시대. 승상이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막. 그러면 이제 왕비가 말한 사연이 지금 아는 바일 거 아니야.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간 줄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사건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잖아. 그렇죠. 제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게 좀 웃긴 포인트인데, 아니 근데 작년에도 왜 자, 여러분 2연속 쌌어요. 싸고 또 싸고 레전드 방송. 똥을 한 무더기로 싸고 자빠졌느니라. 그러니까 어제 정렬 부인의 모함이었다는 걸 여기서 뒤에서 알게 되잖아. 이제 진짜 자기가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상소를 하겠죠. 어쨌든 이미 알고 있던 바랑 상소의 내용이 다를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흐름 따서 봐줘야 됐었는데 그걸 잘 못 봤다. 그렇습니다. 맥락을 잘 나눠서 봤었어야 되는데 기억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하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답률 5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면 내년도 EBS 뭐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분위기상. 그럼 이런 것도 있죠. 교육청 스타일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행위 주체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는 인물이 많아요. 소설에서 누가 했냐. 되게 정수정전이랑 되게 비슷해요. 내가 좀 헷갈릴 것 같다 싶으면 미리 좀 캐치해놔도 좋다. 자, 내년 우리 고전 소설 준비하는 데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진실을 밝히지 않았거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내용이 반대로 들어가 있는 건 내용일치로 캐치. 이 정도.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예상했던 그런 조합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현대시와 수피를 섞었는데 현대시 중에 이제 연계가 있으면 이제 배를 매면 EBS 연계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수경의 킥킥은 허수경의 키키.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집은 비연계고, 우리가 늘상 이제 작년 수능도 이제 수필로 이제 대가리를 때렸는데 이번에 이광호 씨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 지문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 아닌가요? 작품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좋은 작품인데 근데 왜 킥킥거리죠? 그 타이는 지옥이다 알아요? 키위라는 사람 있어. 걔가 좀 킥킥 이런 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혼자의 개인적 습관이구나. 이거 보면은 자꾸 그 키위가 겹치는 거야. 근데 그건 되게 무서운 내용이잖아. 집이란 말 참 약간 좋지요. 스토커. 상처이긴 했나? 킥킥. 킬러를 못 내니까 애들의 정신머리를 흔들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태어나서 볼 수도 없었던 작품을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여기서 보면은 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병자가 화자를 지칭하는 거라는 걸 일단 잡아주는 게 하나의 포인트. 치병이랑 환우 각각 따로라고 하잖아요. 병을 다스리는 거랑 병은 또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병은 또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즉 이걸 완전히 취할 수는 없다. 네. 라는 맥락일 텐데 사실은 또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어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키키기도 허수경 씨 키키기.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식으로 차라리 나오면 주제 파악이 어렵진 않잖아요. 키키가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웃음의 의성으로서 이걸 설명한 것도 웃기다. 맞는 거죠 1번.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봤을 때 파악하기는 쉬워. 음. 쉬운데 그냥 이제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고. 그렇죠. 긴장을 풀어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P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을 때 네. 이 신분도 은근히 좀 여러분들이 틀렸을 수 있거든요. 1번부터 적절한 건데 사실은 네. 이거를 놓치고 넘어가도 마찬가지. 1번 답이 많아. 자꾸 1번에 배치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놓치고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들 맥락 뭔진 모르겠어도 어쨌든 병을 다스리는 것과 병은 구분되는 거니까 다르다는 거구나. 그리고 병이 사라졌더라면 얘가 이런 복합적 감정을 안 느꼈을 거 아니야. 아픔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어쨌든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아닌 거니까 라는 맞는 맥락으로 말이죠. 잡아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간 뭐 재밌었어요. 이번에 현대시와 수필의 조합 재밌었다 이런 평가가 좀 근데 있을 수 솔직히 있습니다. 앞에 지금 똥 싸고 있고 그렇죠. 지금 뒤에서 킥킥대고 있잖아. 네. 근데 또 뒤에 넘어가면 배꼽 잡고 있잖아. 이게 레전드가 뭐냐면 현대소설 결국 미쳐 돌아버려요. 연계냐 비연계냐 계속 싸우다가 역시나 비연계로 냈습니다. 근데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가 아니라 이청준의 배꼽을 주지라는 변주곡이라는 소설이 있었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청준 씨의 배꼽을 주지라는 변주곡이라는 소설이 있었어 세상에? 배꼽 패티시야. 잠깐만요. 이런 말 써도 되죠. 괜찮죠. 그렇죠. 배꼽이 사라진 게 아닌데 사실은 사라졌을 때 어떠한지 상상력으로 좀 글이 전개돼요. 솔직히 말하면 배꼽으로 말장난해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어렵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답률도 그렇게 지금 높지가 않아. 이제 어쨌든 배꼽이었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배꼽을 한 번 더 만져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지금 똥이 그러니까 킥에 이제 배꼽까지 나오니까 그거가 사실은 좀 더티한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원의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교육적 수험생 가치가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국어가 이런 현대 소설까지. 요즘에 서술 방식 문제는 이제 계속 출제가 많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생각보다 그 시점이나 시선 이런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더 많이 볼 거예요. 맞아요. 예비 팀 공칠이 이제 중요합니다. 공부할 친구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서술 방식. 자, 공통 마지막 세트인데요. 고전 시가 두 세트를 볼 텐데 첫 번째는 감민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그런 고전 시가가 나왔습니다. 타설 시조는 이제 비연계로 진행이 됐어요. 타설 시조도 사실 이제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했을 것 같고 네. 감민가는 공부를 한 친구랑 안 한 친구의 어떤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적 차이가 특히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오답률이 좀 그래도 있는 거는 34번. 근데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보기에서도 구절을 물어보거든요. 네. 어떤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구절이 아니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용을 치료도 처리가 가능한데 오. 근데 사실은 또 볼만한 포인트는 어쨌든 제가 작년 수능에서도 좀 강조를 했는데 네. 고전 파트에서 특히 시가에서 네. 보기 활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그렇죠. 6월도 비슷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의 내용들 선지랑 연결하면서 맞네 틀리네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기 중요성.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이 2번 선지는 내용이 보기에 지금 들어있지 않잖아요. 네. 보기에 없는 내용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고전 시가에서 보기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된 올해 수능이었습니다. 자, 고2 친구들 대비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선택으로 넘어가는데 선택도 뭐 볼만한 문항이 많이 없었다 들었어요. 화작은 그나마 오답률이 좀 높았던 게 마지막 문제 45번. 근데 이제 결국에는 화법과정에서 내는 포인트도 되게 비슷해 항상. 주체를 꼬아낸다든지 그렇죠. 혹은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나 선후관계 비튼다든지 혹은 지금처럼 2025년보다 50배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 높이는 근거로 추가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냐 이 지점을 또 묻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대충 보고 여기 필요한 거 있는데 50배, 60배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지문 봤을 때도 70%까지 높이자고 했으니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제 관계를 묻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지. 대충 보고. 우리가 70%까지 높여서 그러니까 이제 50배 이상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계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냥 이게 원큐로 여러분 툭툭 오늘 피드백이 되는 그 정도 난이도의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자, 엄매입니다. 엄매도 작년에 진짜 훈민정음 진짜 강타하면서 훈민정음이 나오긴 했거든. 진짜 레전드야,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작년에 지문형 이미 또 용비 많이 요청가.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네. 솔직히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걸 또 근데 반전을 와. 갑자기 또 내버려. 말이 안 돼.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독서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독서가 지금 오답률이 높기는 한데요. 엄매랑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써요. 그래 상대적으로 독서에 타격을 좀 받는 경우도 많고 얘는 그냥 A 파트 딱 보고 네. 여기서 항상
모일 때 어떻게 하고 음.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그 케이스를 구분해 주잖아. 보기 문제. 그 케이스 구분한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어 적을 거냐 끈을 적을 거냐 그걸 봐주면 됐어. 예상을 못했어도 사실은 독해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얘가 좀 네. 웃긴 포인트인데 35번입니다. 이거를 내용을 처리 쭉쭉쭉 넘어오잖아. 네. 혼자의 중세국어 표기 하면서 세 가지가 나타난대. 이렇게 물어보면요. 지문에서 그냥 혼자가 있는 부분을 꼭 좀 봤으면 얘만 보면 되거든. 아 마지막 문단만. 저도 여러분 똑같이 풀잖아요. 어. 그러면은 난 딱 본단 말이야. 혼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여기. 허아. 와, 이 새끼.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세 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잠깐만 같네요. 걸렸다 이제 이러고 이제 좀 골라줬어야 됐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푸느라 돼요. 엄매 친구들 빨리 시간 세이브를 한다는 마인드 지금까지 1년간 공부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35, 36 빠르게 해결을 잘 했었어야 됐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초반에 배우는 거죠, 엄매? 이거 똑같아 또 정답이 1번이면 또 여기서 또 넘기고 또 시간 또 1번 정답입니다, 근데 얘들아. 왜 자꾸 이거를 놓쳐서 여기서만 한 5분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38번. 네. 아 얘가 있었네. 히읗이 있었네. 히읗 받침. 히읗 얘 지금 요 왜 따로 있네. 끝내요. 후음하고 마찰은. 그러면 네. 되게 이미 결과값만 봐도 뭐가 많이 바뀌었을 선지 구성 보면은 네. 모두 그래야 되는 거잖아. 얘네들은 하나만 있어도 되고 1번, 2번은 그럼 뭔가. 얘네들이 확률이 더 높아 일단. 그런 어떤 센스. 오. 그렇죠? 그런 것마저 이제 여러분들이 센스를 좀 갖춰주면은 한 번 더 1번을 체크해줄 수 있지 않았나. 설마 1번이겠어?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매체에서 엄청난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링크를 누가 나오자마자 이 링크를 하나하나 적어서 이 링크를 접속했을 때 이상한 이 게시물이 열람되게끔 만들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링크 달 거면 미리 만들어 놓고 해킹 못하게. 별 이상한 시간 빌게이츠 다 있다 얘들아. 설마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사회 지문 니 카페. 보면 사실 45번에서 은근히 시간 많이 썼어요. 야 근데 엄매도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엄매 고인물들이 점점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상위권들은 어쨌든 엄매를 하거든. 무조건 보통은. 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약간 상위권들의 그런 싸움이 되는 건데 여기서 다시 진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옛날에는 그래도 언어 매체가 좀 시간 단축 유리하다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 단축이 많이 되지는 않아. 맞아 이제 안 늘어 엄매 비율이. 비슷해 화작이랑 엄매가 보여서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문제를 더 쉽게 못 내거든.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얘도 똑같아. 44번이 왜 학생들이 지금 답이 없다 이러는데요? 또 1번이 정답이야? 답이 안 보이잖아. 1번으로 찍는 게 맞다니까. 레전드 왜냐면 방송. 지금 보면은 얘를 순서도 어. 아니 순서도가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순서도? 이거 순서도 맞아요. 그런데 순서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어. 각 행사별 진행 절차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각 행사별 진행 절차예요. 이거는 지금 각 행사별의 그쵸 시간 순서만 나왔을 뿐이지. 행사 많이 뛰어보면 알아. 몇 시부터 몇 시 누구 강연하고 몇 시부터 내가 이 강연 많이 해봐서 알아 얘들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삐리리 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포인트인데 매체는 결국 그러니까 의문사죠. 매체 잘 풀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줄 알아? 어떻게 하지?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돼요. 안광으로 푸는 거야. 어디 개념 있고 이거 뭐가 어렵고 그게 아니고 네. 그냥 진짜 안광으로 푸시면 돼요. 한 단어 한 단어 안광으로 뚫어가면서 긴장된 순간에 풀어야 되는 수능 국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여러분들 결국 지금 현재 수능 국어가 지향하는 바는 이런 시험지였습니다. 2025 국어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이 영상은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한 2026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거든요. 사실 이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전체 1년 공부의 한 절반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택 과목이라든지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베이스가 되는 것들 있죠. 특히 그렇죠. 기출 분석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좀 다 해놓는다는 마인드로 네.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EBS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 내신에서도 하고 그치 어차피 내신 대비도 해야 된다면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는 거 추천하고요. 독서에서 여러분들이 지문 자체 이제 읽는 방법 지금부터 배워야겠죠. 여러분들이 단어의 의미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부터 기본기 잘 쌓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하나의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 네. 그리고 문단을 보면서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네. 어쨌든 간 지문 자체를 잘 이해하는 연습 지금부터 한 상반기 때까지 좀 꾸준하게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 판단할 때는 항상 지문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를 해라. 문학은 사실 시간 단축이랑 주관 개입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한 출제 원리를 좀 파악하고 공부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플러스 이전에 비해서 문학 개념의 중요도가 좀 더 올라갔거든요. 예. 예를 들어 아까처럼 서술 방식 있잖아. 네. 이런 거 형식상의 특징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파이널 가서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있을 때 개념적인 측면들도 많이 좀 공부를 해두면 좋다. 좋습니다. 현재 수능 국어 트렌드 가장 빠르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유리쌤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